제가 진료 볼 때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여행인데 오늘 이석증 치료했는데 비행기 탈 수 있나요? 여행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석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행기 타는 것이 위험할까요? 그리고 운전은 대체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오늘은 이석증 치료 후에 언제부터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운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 비행기를 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저는 17년차 신경과 의사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신경과 전공을 하고 현재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이석증과 어지럼증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석증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는데 특히 치료 후에 일상생활 복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으셨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석증 치료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제부터 비행기 타도 되나요? 입니다. 그리고 운전은 언제부터 해도 되나요?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석증은 갑자기 생기는 특징이 있죠. 미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랜만에 하는 가족들 여행, 친구들 여행이 있는데 갑자기 이석증이 생겼다. 이럴 때는 과연 여행을 가도 되는지, 또 출장이 잡혀 있는데 출장을 가도 되는지, 또 최근에는 외국에서 사시다가 잠깐 우리나라 들어와서 진료받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 다시 돌아가도 되는지 정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병원에서 이석증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비행기 타도 되나 여행 가도 되나 걱정돼서 이 영상을 찾아보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석증 치료 받으면 바로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내일 당장이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비행기 타도 돼, 운전해도 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이석증 걸렸다고 무조건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여행을 그냥 바로 취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분들을 여러 명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론 개개인마다 이석증의 정도나 상황, 나이, 가지고 있는 다른 병들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은 단순 참고 용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다 정확한 거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조금 알고 있으면 선생님하고 상의하는데 혹은 바로 병원에 못 갈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석증 치료 후 언제부터 안전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나, 비행기 타는 게 과연 위험한가, 그리고 운전은 도대체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석 전복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나 약물 치료를 받으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석증 치료 후 비행기 탑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증이 걸려서 이석 전복수를 받으신 분들은 치료 후 최소 24시간, 가능하면 48시간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하루나 이틀 정도는 비행기 타지 않는 게 좋죠. 이석증 초기에는 갑자기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비행기에서는 대처가 힘들고 지친 다른 분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치료받고 한 이틀 정도 지나고 움직일 때 약간의 어지러움이 있더라도 큰 어지러움은 없다면, 구토할 정도로 심한 어지럼증이 없다면 비행기는 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석증 진단검사, 제 영상에서도 예전에 알려드렸죠. 누워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45도 젖힌 다음에 머리가 뒤로 넘어가게 뒤로 눕는 자세들, 이런 이석증 진단 자세를 취해봐서 어지러움이 유발되는지까지 체크해보면 더욱 좋습니다. 이 유발 자세는 그렇게 해보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간단하게 1, 2분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어지럼증이 약간은 있는데, 아니면 아예 어지럼증이 없는데 또 심한 어지럼증이 없다라고 하면, 또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비행기를 타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제 기압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기압 변화가 실질적으로 방구리관으로 이석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석을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된 증거나 논문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이석증 치료 초기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는 주로 누워서 잠을 잘 때입니다. 혹은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젖힐 때가 됩니다. 방구리관 모형을 보면
이석이 들어가는 입구는 이 위쪽이 되는 거죠. 보통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어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니면 뒤로 살짝 기대서 가는 자세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이석이 방구리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서 앉아 있는 자세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석증을 잘 치료받았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 어지럼증이 없거나 잔 어지럼증만 있는 상태라면 비행기를 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행기를 타서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석증이 재발하거나 원래 방구리관 속에 남아있는 이석 때문에 심한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약을 꼭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행기 타기 전에 이 비상약을 미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나린 같은 멀미약이나 신경안정제, 디아제팜, 자낙스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을 예방해주고 또 구토 증상도 예방해줄 수가 있죠. 꼭 이석증이 아니어도 기압의 변화나 자세의 불편함, 소음, 잠을 못 자는 환경 등 비행 자체가 어지럼 두통을 많이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약을 먹으면 어지럼증이나 두통까지도 어느 정도 증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탈수는 어지럼증에 좋지 않으니 틈틈이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륙이나 착륙 때 귀가 막히면서 심한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죠. 바로 이관 기능 장애입니다. 귀 속과 코가 연결되어 있는 이관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인데요. 그런 분들은 귀 막힘 해소를 위한 운동, 이렇게 껌을 씹는다든지 침을 삼킨다든지 입을 벌렸다 닫는다든지 혹은 미리 예방약을 병원에서 타가지고 약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귀막힘 예방 귀마개도 있으니까 이용해 볼 수 있고요. 귀막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거나 껌을 씹는 것 역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서 귀 속에 심한 압력이 가해지면 순간 심한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대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석증 어지럼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즉시 머리를 바로 세우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석증은 1, 2분 이내에 어지럼증이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약을 드셔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비행 중에 토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구토 봉투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제는 운전에 관한 내용이죠. 운전 가능 시기에 대해서 이석증 치료 후에 언제 운전이 가능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이석 전복술 치료를 받으신 당일에는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치료 후에 균형 감각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밖으로 빼놓은 이석이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이석증 검사 그리고 치료 자체가 이석을 굴리는 과정이라서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집에 가실 때는 운전해서 가시면 안 되고 당일은 운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치료 후에 한 24시간 이내에는 갑작스럽게 머리를 숙이거나 돌렸을 때 어지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지럼증을 완화시키는 약이나 주사를 맞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나링이나 신경안정제는 졸음을 유발하고 뭔가 운전 시에 반응을 둔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약을 먹었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기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단순 이석 전복술 후에는 24시간에서 48시간은 운전 금지, 그리고 반복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에는 증상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운전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어지럼이 좋아질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는 거죠. 하루 이틀 정도 어지럼증이 괜찮으면 단거리가 한해서 한 5분에서 10분 이내의 거리만 먼저 운전을 시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운전을 다시 시작할 때는 점진적으로 거리를 늘려야 합니다. 처음 3일에는 낮에 그리고 짧은 거리 한 5분 10분 거리만 운전을 하시고요. 30분 이상의 장거리 운전이라든지 고속도로나 또 야간 운전이 위험하니까 이러한 운전들은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난 후에 적어도 한 1, 2주 정도는 더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어지러우면 본인도 위험하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운전 중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즉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시는 게 좋죠. 갓길이나 주차장으로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이때 사고 나는 게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차를 세운 후에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호흡법에 관한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로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지럽다고 고개를 숙여서 있다든지 아니면 차 시트 이제 등받이로 뒤로 젖혀서 눕는다든지 하시면 이석증의 경우에는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자세 변하는 건 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는 증상이 지속되면 무리하지 말고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귀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업 운전자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버스 같은 이런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치료 후에 최소 2주 정도는 운전을 중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여러 번 검사를 해봐서 이석증이 완전히 좋아졌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 운전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석증 치료 후에 비행기 타는 것은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는 기다리시는 게 좋고, 머리를 돌려봤을 때 어지럼이 없다면 비행기를 타셔도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비행기를 타야 된다라고 하면 약을 미리 챙겨가서 비행기 탑승 전에 약을 먹으시고, 비행 중에도 약을 한두 번 더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행 중에는 고개를 숙이거나 너무 과하게 뒤로 젖히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고, 되도록 살짝 기댄 자세 그대로 이제 비행 탑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의 경우에도 치료 당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점진적으로 운전에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직업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2주 정도는 운전을 쉬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전문의 진단을 받고 나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운전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석증은 치료 후에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해서 점진적으로 일상에 복귀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이석증 걸렸다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여행을 취소하고 몇 달 동안 회사를 쉬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참고하시어 이석증 치료 후에 일상에 복귀하는 계획을 잘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 답 남겨드리도록 하고, 혹은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해서 또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주위에 어지럼증이나 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이었습니다.